자, 아주 어저께 이 다음에 창립자인 이 이재용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에 AI는 좌움 설계자의 뜻대로 가는 거냐? 윤영찬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카카오 들어와!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윤영찬이가 아주 이 한두 번 해본 솜씨도 아닌 거죠. 카카오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는 아주 무성의하게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카카오에서는 얘기하느냐? 우리가 뭐 특정한 정당에 유리하게 뉴스를 배열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AI에 의해서, 말하자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배열하고 있다. 우리는 아주 중립적으로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손댄 적 없어요. 이렇게 카카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동안에 네이버, 그 다음에 네이트,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이렇게 세 이제 뉴스 포털을 보면은 다음이 다른 거는 굉장히 약한데 이 뉴스 포털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네이버나 이 네이트에서 뉴스를 보다가 다음을 들어가면 이건 좌파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미애 아들 이 타령, 황제 타령에 대해서는요, 사흘 동안 다음에서는 올라오질 않았어요. 아예 카카오에서는 올라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개인적인 그 판단 기준이지만 제일 AI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트 뉴스를 꽤 봐요. 그 다음에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 네이버도 그동안에 완전히 좌이버였다가 네이버가 이제 우이버는 절대로 안 되지만 AI에 자기네가 맡긴다 하면서도 약간 이제 문재인 정권 쪽이죠. 그래가지고 네이버는 요즘 들어서는 뭐 일배판이 됐다 뭐 이러면서 좌빨들이 막 부르르르 떨고 있어요. 그러나 카카오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카카오에 추미애 기사 보세요. 추미애 뭐 황제 타령이라든가 또는 전북현대 인턴하는 거 기사 보면은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막 그 이 엄지척이 그냥 막 팍팍팍팍 올라가요. 뭐라고 하냐? 추미애 장관님 힘내세요. 추미애 추다르크 끝까지 가주세요. 추다르크는 검찰 개혁의 뭐 아이콘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추미애는 이제 그런 것만 보면서 맨날 한박 웃음만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다르크 뭐 열심히 해다오 뭐 문재인 정권 추다르크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 막 맘카페라든가 이런 거 오면 추미애가 그냥 한박 웃으면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뉴스는 카카오가 말하기를 AI가 한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 AI는 문방가 거기 AI는 달래반인가? 거기 AI는 좌좀 달좀인가?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모든 거는 조회수 또 뭐 좋아요 이런 게 많은 이런 걸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좋아요 이런 게 그 드루킹 할 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드루킹 할 때도 보면은요 이 일본에서 이 한 그 댓글 베댓이라고 해갖고 베스트 댓글이 한 3개 정도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문재인 뭐 훌륭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댓글 딱 이렇게 치우고 나서 쭉 내려가 보면 밑에는 정말 우리 우파들의 목소리가 뭐 좋아요 3개 뭐 내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좋아요가 뭐 10,000개 뭐 20,000개 이게 샥 막 갑자기 막 1000개씩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던 거죠. 카카오의 답변 AI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이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창립자인 이재용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딱 던졌어요. AI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AI가 마음대로 선별 기준을 AI 마음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자동빵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도 설계자가 있다. 인공지능 AI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작동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일종의 피노키오 인형인 겁니다. 그러면 이 피노키오 인형을 막 하는 인형 이렇게 만드는
그 사람이 말하자면 피노키오에게 영혼을 불어일으킨 거죠. 즉 AI의 설계자가 친문, 문파, 달래반, 대깨문, 즉 다음에 AI는 대깨문의 말하자면 영혼을 대깨문의 설계자에 의해서 그대로 설계가 된 거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재용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AI는 작동한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어떤 의도로 말하자면 AI를 다 세팅을 했느냐.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카카오의 모든 뉴스, 이거는 대깨문에서 조정됐다. 이거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드루킹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이렇게 막 팔면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미 접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 드루킹 때 김경수가 뭐라고 했느냐, 네이버에 우리 편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드루킹 한때. 그런데 혹시 그게 그 당시에 윤영찬이가 부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윤영찬이나 아니면 윤영찬의 직속 말하자면 부하나 이런 사람이 이 드루킹과 연결을 해 가면서 네이버도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이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게 문재인 정권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문재인 정권은 언론 장악하고 있죠. 이 공중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종편, 그리고 신문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색채들, 색깔들, 거기다가 그걸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맘카페를 비롯해 갖고 대깨문 갤러리, 문파 갤러리, 무시무시할 정도로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거기다가 시민단체도 있어요. 뭐 자기네가 직접 고소하기 힘든 것 같으면 시민단체가 허구한 날 돈도 없을 텐데 고소장 들고서 막 고소를 합니다. 정광훈 목사도 고소해, 누구도 고소해. 시민단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변호사 대동해갖고 맨날 고소를 합니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자, 뉴스 공개, 또 자의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를 유리함과 불리함을 다 걸러 가지고 알고리즘을, 대깨문 알고리즘을 설계한 거죠. 그리고 그 대깨문 알고리즘이 포털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재용이 직격탄을 날린 거죠. 이재용은 왜 그랬을까? 이재용도 아마 이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겠죠. 그런데 겪어보니까 쏘카도 안 돼, 타다도 안 돼. 이 정권이 무슨 열린 정권인 것처럼 하다가 말하자면 기득권에 안착하면서 오로지 표만 보고 오로지 여론에만 비굴하게 집착하고 흡착하는 흡혈귀 정권이라는 걸 알고서 이재용이 직격탄을 터뜨린 겁니다. 이 이재용이 다음에 AI는 좌음 설계자다. 설계자의 뜻대로 AI는 작동한다. 엄청나게 무서운 폭탄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밥상에서 이 문제를 꼭 말씀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얘기하면 30대, 2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